안녕하세요. 제츠미식의 첼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림법의 원리에 이어 별리법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거품을 낸 후 섞어서 반죽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흰자로 내는 머랭 덕분에 전라는 함께 거품 내는 공리법보다 더 촉촉하고 폭신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별리법의 핵심은 흰자로 풍성한 거품, 즉 머랭을 내는 것에 있습니다. 흰자 속에 가두어진 기포가 오븐 속에서 열팽창하여 부피가 커지면서 가볍고 폭신한 식감의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머랭은 사용하기 알맞게 거품을 내기 어려울 뿐더러 다른 재료들과 섞는 와중에 거품이 쉽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머랭에 어떤 과학적 사실이 숨어있는지 이해한다면 각 공정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알게 되어 다루기 한결 쉬워지겠죠? 먼저 달걀 흰자로 이렇게 풍성한 거품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기포성과 기포의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포성은 표면 장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표면 장력은 액체와 기체가 접촉하는 경계에서 액체와 그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입니다. 물이 공 모양으로 뭉쳐서 물방울을 만드는 게 바로 공기와 닿는 면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물처럼 표면 장력이 크면 거품이 잘 생기지 않은데요. 흰자에는 이 힘을 약화시키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쉽게 거품을 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성된 기포를 유지하려는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요. 공기와 접촉하면 굳는 성질을 가진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기포막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의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른자를 거품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른자를 충분히 거품내면 질감이 머랭과 비슷해져서 서로 섞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머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흰자는 차가운 상태로 준비해야 점성과 표면 장력이 강해져서 더 작고 단단한 거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달걀일수록 흰자의 걸쭉하고 탱탱한 부분인 농후난백의 함량이 높아 더 튼튼하고 안정된 머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묽은 흰자 부분과 균일한 거품을 내주려면 먼저 휘퍼로 농후난백의 연결을 끊어내듯 풀어줘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쉬지 않고 거품을 단번에 올려야 하는데요. 중단한 후 다시 저으면 거품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공기에 변성되어 기포를 만든 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액화되어 달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변성된 단백질은 기포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머랭을 올릴 때는 핸드믹서를 사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머랭을 올릴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포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언뜻 안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작은 기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쉽게 꺼지지 않는 머랭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설탕을 처음부터 한 번에 넣고 섞으면 거품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3번에 나눠 놓습니다. 처음에는 흰자만 휘핑하여 먼저 큰 기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설탕의 일부를 넣으면 새로 만들어지는 기포의 크기가 그 전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만들어졌던 큰 기포가 휘퍼의 와이어에 부딪혀 작은 기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탕을 나눠 넣으면서 머랭을 올리게 되면 결국 촘촘한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설탕의 두 번째 역할은 이렇게 형성된 거품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건데요. 설탕이 달걀 속 수분을 빨아들여 기포가 잘 부서지지 않게 안정시켜줍니다. 그렇다고 마냥 오래 젓는다면 머랭이 덩어리질 수 있습니다. 흰자의 약 10%만 단백질이고 나머지는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흰자 속 단백질은 수분에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흰자를 휘젓게 되면 단백질 사이에 있는 물이 밀려나면서 단백질끼리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품이 지나치게 나게 되면 수분이 스며 나오면 머랭이 덩어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포가 쉽게 꺼질 뿐더러 구웠을 때 분리된 수분이 날아가 버려 마르고 부피가 작은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다른 재료와도 잘 섞이지 않아 반죽에 머랭 덩어리가 남게 돼서 굽고 나면 그 자리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완성된 머랭은 윤기가 돌고 휘퍼로 들어 올렸을 때 끝이 뾰족하게 설 만큼 단단하면서도 잘 섞여지도록 퍼짐성이 좋아야 합니다. 만들어진 머랭에 노른자 반죽을 섞을 차례인데요. 이때부터 머랭의 거품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합니다. 지질 성분이 공기방울을 터뜨리기 때문인데요. 노른자의 유화제 성분 덕분에 직접적으로 달걀 기포를 파괴하진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섞지 않는다면 애써 올린 머랭을 단번에 꺼트릴 수도 있습니다. 머랭은 흐름성이 낮아 다른 재료를 분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주걱으로 머랭을 잘라 재료를 안쪽에 넣어주는 느낌으로 섞어야 합니다. 이렇게 섞으면 글루텐 형성이 억제되어 반죽의 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식감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오래 섞으면 기포가 파괴돼서 물처럼 흘러내리는 반죽이 만들어지고 구웠을 때 무거운 제품이 나오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머랭을 이용한 반죽은 다루기가 까다로운 만큼 역시나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오늘 정리한 머랭과 변리법의 과학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